스트래티지의 새로운 전략은 기존의 금융 세력에게는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하지만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은 비트코인 전략에 기반하며 지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이 연방준비제도에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관세 등 거시적 악재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며 9만 달러를 터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트래티지 주가도 일시적으로 반등세를 보였으나 한 달 동안 39% 넘게 하락한 175달러 수준에 머물며 약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주가 하락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리스크 관리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비트코인이 평균 매입 단가인 74,000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보유 자산 가치가 전환사채 부채를 여전히 넉넉하게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셀러 설립자는 비트코인이 2025년 말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고,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64만 9,870개로 최근 시세 기준 약 56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세일러는 이러한 저평가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신용 여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 신뢰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분석가들 역시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1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수가 11월 11일 이후 0.47%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제시되며, 고래들의 매집이 다시 나타나는 초기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 연말까지 10만 달러 선을 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네트워크 효과 중심의 가치 평가 방식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었습니다. 라울 팔은 현재 비트코인 산업이 마치 2017년에 구글과 유사한 초기 확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이미 검색과 광고에서 독보적 지위를 구축했지만 클라우드 AI 등 기반 네트워크 확장 여력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울 팔은 암호화폐의 가치는 전통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 수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메트칼프의 법칙을 언급하며 채택의 속도와 참여자 증가가 자산 가치를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가의 강세론자인 톰 리 역시 연말 비트코인 랠리에 대해 강한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연간 상승분이 극히 제한된 소수의 거래일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11의 법칙을 언급하며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으며, 경우에 따라 12만 달러를 돌파하는 새로운 고점 형성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변동성이 커 보이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남아있는 최고의 10일이 도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다시 회복하자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 주가 반등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JP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 IBIT를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 상품 출시를 공식화하면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특히 JP모건이 최근 스트래티지에 대한 증거금 요건을 기존 50%에서 95%로 상향 조정한 직후 이런 상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월가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레버리지 진입을 차단한 뒤 시장 수요를 ETF로 유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MSCI가 자산의 절반 이상을 가상자산으로 구성한 기업을 지수 편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예고한 시점과도 맞물리면서 시장 견제와 상품 출시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플래닛으로부터 촉발된 MSCI 지수 퇴출 문제는 우선 기존 전통 금융 세력들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들 간에 보이지 않는 충돌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트코인 자체는 그 본질을 유지하더라도 수많은 파생 상품과 금융 시스템과 얽혀 들어갈 것이라 말씀드렸고, 지금 비트코인은 ETF와 더불어 선물과 옵션 및 이에 기반한 우선주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로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엄청난 시장인 채권 시장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이고, 이에 대해서 전통 금융 세력들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근 MSTR 주가 하락은 비트코인 가격 조정, MSTR의 나브 프리미엄 축소와 더불어 최근에는 MSCI 퇴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MSCI와 MSTR의 주요 두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전에 나왔던 퍼드들 가령 MSTR이 비트코인을 팔거라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 때문에 파산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당장 파산한다는 등과는 다르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내용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실체가 없는 위기조장이었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이것이 단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적용될 것이냐의 확률적 논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기존의 펀드들은 스트래티지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여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이었고 그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MSCI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스트래티지의 전략과 상승에는 문제가 없으나 단기적으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기에 아마도 현재 비트코인 하락분 대비 과도한 하락도 이러한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반영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1월 15일 상황을 조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격가지일 뿐이며 결국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우선주 전략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상승하는 동력이 다른 모든 변수를 압도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편입될 때도 이러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스트래티지의 상승의 원동력은 지수의 편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평균 30% 이상 상승하는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우선주 발행을 통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그 차익 거래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시장인 채권시장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등이 바로 스트래티지의 새로운 금융공학이자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선주 시장의 성공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번 텍사스주의 비트코인 매입과 카치 각국에서의 매입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의 상승분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것은 바로 스트래티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슈가 스트래티지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시장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제한적일 것이라 봅니다. 또한 스트래티지의 사업 모델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중장기로만 보더라도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스트래티지가 나스닥에 편입하거나 여러 지수에 편입되기 전에도 스트래티지는 폭발적 상승을 이어왔고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는 전통금융권이나 자본 세력에게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스마트폰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으며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첫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정부의 크립토 정책이 확대되는 날이 오면 비트코인은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톰리가 말했던 스트래티지는 시총 1위의 기업이 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이는 자산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확정적 미래이기도 합니다. 향후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미래가 명확히 달라질 것이며 설령 스트래티지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지금은 최소한 비트코인을 소량이라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환율 밸런스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법정화폐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보이지 않는 세금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해당 이슈는 기존의 세금 파산 이슈 등의 펀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원인에는 기존 레거시 금융권 세력들과 새로운 사업을 하는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배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있어 한정되며 그 영향조차도 실제 우려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그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자신의 수익 모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스트래티지는 이러한 견제로 인해 회사가 무너질 확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정도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